혹시 음료수 회사가 한 나라의 군사 함대를 소유했던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탄산음료, 펩시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거대한 비즈니스 거래에 휘말리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콜라 팔던 회사가 세계 6위 규모의 해군을 지휘하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이자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역사상 가장 황당한 거래의 시작점입니다. 콜라와 잠수함이라니.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한 문장 안에 같이 있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바로 이 숫자 17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1989년 펩시가 소련으로부터 넘겨받은 공격용 잠수함의 숫자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무려 17척의 잠수함을 바로 그 콜라 값으로 받은 거죠.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럼 시간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거래의 시작은요, 사실 무슨 대단한 무기나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콜라 딱 한 잔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냉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모스크바의 한 박람회장이었죠. 이 기상천외한 거래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친 그야말로 대서사시입니다. 모든 건 1959년 모스크바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됐고요. 이후 1972년에는 보드카랑 콜라를 맞바꾸는 아주 독특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바로 그 군함 거래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1959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때는 1959년 모스크바. 모두가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면서 넘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대한 미지의 시장,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굳게 닫힌 시작을 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펩시의 아주 야심만만한 임원, 도널드 켄달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문을 열고 싶어 했죠. 바로 그때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부엌 논쟁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닉슨과 소련의 서기장 흐루쇼프가 자본주의가 좋냐, 공산주의가 좋냐를 두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켄달은 바로 이 순간 일생일대의 기회를 본 겁니다. 그는 닉슨에 설득해서 마침내 논쟁으로 뜨거워진 흐루쇼프의 손에 시원한 펩시콜라 한 잔을 쥐어주는데 성공합니다. 흐루쇼프는 펩시를 마시고 정말 시원하군 이라고 외쳤고 이 장면이 다음날 전 세계 신문 1면을 도배했습니다. 펩시 입장에선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나중에 흐루쇼프 아들이 회상하길 자기 입에는 그 콜라에서 구두향 냄새가 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흐르쇼프한테 펩시 맛을 보여주는 것까진 성공했어요. 그런데 소련에서 이걸 실제로 파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펩시는 곧 아주 현실적이고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되죠.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했어요. 펩시는 콜라를 팔고 싶었지만 소련의 돈인 루블화는 국제시장에선 그냥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처럼 국경만 넘으면 아무도 안 받아주는 돈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소련에 달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현금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자, 여러분이 펩시 사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그래서 펩시가 내놓은 해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물물교환이었죠. 1972년에 돈 대신에 러시아의 대표 보드카 스톨리치나야의 미국 내 독점 판매권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콜라 원액을 주고 보드카를 받아온 거죠. 정말 창의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이 보드카 거래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공이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한 문제를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래의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상황이 이랬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펩시에 그야말로 열광했죠. 연간 소비량이 10억 잔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반소 감정이 커졌고 러시아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보드카 판매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소련은 어마어마한 양의 펩시 값을 치러야 하는데 보드카만으로는 이제 털없이 부족해진 거죠. 자, 그럼 돈도 없고 보드카도 안 팔리는 소련은 대체 무엇으로 펩시 값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소련에는 서방 세계에 내다팔 만한 소비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풍부하게 가진 게 있었죠. 바로 냉전 내내 쌓아두었던 낡고 오래된 군사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거래 목록이 탄생합니다. 소련이 밀린 펩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은, 자, 놀라지 마십시오. 공격용 잠수함 17척, 순양함 1척, 호위함 1척, 그리고 구축함 1척이었습니다. 콜라 회사가 군함을 그것도 함대체로 사들인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펩시의 CEO 켄달이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런 농담까지 던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국방부보다 더 빨리 소련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네요. 하고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기이한 거래는 펩시 해군이라는 전설적인 신화를 만들어냈는데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펩시가 잠시나마 세계 6위 규모의 해군을 보유했다는 전설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콜라 회사가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모습이라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그저 흥미로운 신화일 뿐입니다. 진실은 펩시가 실제로 해군 함대를 운영한 적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이죠. 실제 거래는 이랬습니다. 첫째, 펩시는 서류상으로만 잠시 함대를 소유했어요. 둘째, 곧바로 노르웨이의 한 해운회사에 이 배들을 다 팔아넘겼죠. 사실 이 배들은 항해조차 불가능한 낡은 고철 덩어리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배들은 결국 모두 해체돼서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결국 펩시는 해군 사령관이 아니라 거대한 고철 거래의 중개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1991년 이 기나긴 거래의 가장 큰 파트너이자 한 시대의 축이었던 소련이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펩시의 거대한 러시아 사업은 공중분해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온 모든 계약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이 거대한 혼란의 시기, 펩시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개척한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것은 바로 숙명의 라이벌,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새로운 러시아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장악했고 냉전 시대의 승자였던 펩시를 밀어내며 콜라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콜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잠수함 거래로 끝난 이 황당한 이야기. 어쩌면 이건 냉전이라는 거대한 이념의 장벽조차 이윤을 향한 기업의 집요함 앞에서는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결국 이념보다 강한 것은 자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